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1일 팍스 인베스테이너의 이민 멘토, 오늘도 또 밝게 여러분들의 시작을 또 알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시작이지만 시장은 또 지금 마감을 했죠.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약간 따분하고 하품나고 뭐 이런 시장이긴 한데요. 뭐 개별적인 종목들이 좀 가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먼저 선침해하시는 그런 또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팍스 인베스테이너 저 혼자 나온 게 아니죠.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화요일 날 나오시는 두 여벤져스님들과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그리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정님. 네, 안녕하세요. 화창한 화요일 인사드리는 빌 게이츠 김희정입니다. 네, 오늘 시장 FOMC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서 미미한 흐름 보였습니다. 네, 6월은 또 새로운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상승폭 보이고 있는데 또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 이제 이민 멘토님과 함께 새로운 종목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오늘의 테마 그리고 오늘이 어떤 시장이 또 올라갔는지도 살짝 맛보기로 또 말씀해 주신 우리 빌게 히츠 김희정님이셨고요. 오늘 저랑은 또 처음 뵙습니다. 우리 김수민님 바로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덤스민스 김수민입니다. 자, 몰랐던 정보부터 알았지만 더 잘 알아야 하는 정보들까지 알차게 준비한 경제학의 막내딸입니다. 오늘 이민 멘토님과는 처음 만나 뵙는데요. 앞으로도 알차고 재미있는 경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투자로 즐거움 드리는 인베스테이너,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인사 나눠봤고요. 저희가 인사 나눈 뒤에는 뭘 합니까? 예, 마감 시황, 짧게나마 마감 시황을 좀 들어갈 건데요.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도대체 테마가 뭔지, 핵심이 뭔지, 이 뜻이 뭐냐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역시나 소외주들, 뭐 2차 전지 장비라든지 나노튜브라든지 CNT 도전제, LFP 배터리, 뭐 실리콘 응급제, 결국에는 2차 전지가 대장주들이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가더니만 오늘은 약간 소부장 쪽 애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기 전에 어저께 이제 애플의 WWDC가 좀 발표가 났는데 애플이 좀 급락은 아니지만 2% 가까이 좀 떨어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애플 차트인데요. 2% 정도 떨어졌고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 차트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저께 시장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애플을 바라보는 거는 그래 WWDC 잘 봤고 너네 신기술 잘 봤는데 새로운 게 뭐냐라는 거거든요. 결국엔 어저께 시장에서 보는 건 결국엔 애플이 원래부터 인공지능을 해왔던 시리와 그 다음에 오픈 AI의 기술을 결합한 거밖에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오늘 애플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인 이노텍,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종목들이 아주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요거를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많았고 아마 바닥에서부터 좀 모아가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거에 따라서 좀 놀랍긴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 오늘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야지 떨어지는 와중에 야 내일부터 괜찮을 거야 추가 매수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조금 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한 좀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떨어졌는데 뭐가 건강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BH 같은 종목들은 바닥에서부터 갭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엄청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개파락에 거래도 좀 동반을 해서 약간은 부담스러운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도 조금은 조정을 받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다행인 건요. 2,700포인트를 깨지 않고 2,705포인트로 좀 떨어졌다라는 건 나쁘진 않은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5분봉으로 본다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좀 유쾌하진 않습니다. 시장의 초반에 약간 올라가다가요. 그 고점을 지키지 못하고 고점을 계속해서 저점으로 바꾸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점도 계속해서 낮춰주면서 결국엔 시장 자체는 음봉으로 끝났다라는 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코스닥은 조금 낮습니다. 코스닥을 잠깐 보자면요. 코스닥은 위쪽에서 살짝 버텨주다가 밑에서도 좀 버텨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해서 시총 2위, 오늘 시총 2위를 탈환한 알테오젠의 급등이 있었고요. 제가 시장 초반에 말씀드린 2차 전지 도전제 쪽, 2차 전지 소부장 쪽들이 결국엔 시장을 좀 끌어당겼다.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 리튬주들도 좀 같이 가졌는데 저는 뭐 2차 전지 리튬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매매를 정말
정말로 잘하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매매에 좀 능하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좋지만 굳이 리튬 값에 대해서 리튬 값 급등에 대해서 들어간다라는 건 저는 좀 약간 뜯어 말리고 싶은 듯한 움직임을 좀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 어떤 게 좀 터졌냐 본다면 일단 삼성전자 제외하고요. 알테오젠이 역시나 조정받으면서 오늘 12%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기술력이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응급제입니다. 실리콘 응급제라고만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우니까 2차 전지에 관련된 응급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엔 대주전자재료에서 만드는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을 하면 충전 시간이 현재 기존보다 4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가 테슬라에도 납품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고요. 역시나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현재 전구체 관련된 종목인 에코프로 머티가 또 올라가지고 있고 나노신소재 역시나 CNT 도전제죠. LFP 배터리 저가형 배터리 쪽에서 도전제 쪽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나노신소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포스코 퓨처엠에 앞서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뭐 포스코 엠텍 뭐 이런 종목들이 결국엔 2차 전지가 안 갔던 종목들 위주로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면에 오늘 2차 전지 약간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은 밑꼬리가 좋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음봉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 상위 종목을 본다면 일단은 뭐 카티스 같은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보실 필요는 없고 국순당 역시 아까 우리 빌 게이츠님이 얘기해 주신 K푸드에 의해서 K 막걸리 뭐 이런 이슈를 타가지고 국순당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드로 리튬, 뭐 나노신소재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위쪽에 지금 포진이 돼 있고요. 특이한 거는 휴젤이 오늘 13% 올라갔습니다. 역시 보톨리눔 톡신에 대해서 승소 판정, 뭐 휴젤이 결국엔 잘못한 거 없다라고 나오면서 휴젤 쪽에서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좀 걸어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코스피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지금은 2700포인트를 깨냐 안 깨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 시장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FOMC 점도표 나와야 되죠. CPI 나와야 되죠. PPI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약간 혼탁한 장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물론 주도 테마가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쪽에 가긴 같습니다만 그래도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위쪽에서 끌어당겨 주는 듯한 움직임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 플러스로 양선 전환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나 오늘 좀 수익이 났는데 이렇게 느끼시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큰 빅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줘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은 지금 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요 정도 아마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 여러분들 마감 시황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 정도로 저희가 마감 시황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지수 장세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종목을 많이 안 갖고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대형주 위주로의 포트를 늘려나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시 한번 재선정해 주시면 여러분들 아마 연말까지는 큰 수익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급합니다. 열차가 급하게 떠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희정님께서 준비하신 핫 이슈 테마부터 듣고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인 테마, 2차 전지와 바이오 외에도 또 새로운 테마가 있죠. 바로 주류업입니다. 그동안 K푸드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식료품주가 고공행진을 했는데요. 이외에도 현재 한국의 술도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장수 막걸리는 올해 4월까지 누적 해외 매출액 6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수 막걸리 공장의 하루 생산 능력은 10만 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경쟁업체인 국순당은 현재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백세주와 막걸리 그리고 콜라보 막걸리 등을 수출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300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수출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평주조는 3년 내 해외 매출 50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 국가를 포함해서 총 10개국에 지평 막걸리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날씨 이슈도 있죠. 올해 여름이 특히나 덥고 예년에 비해 폭염이 빨리 올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일면서 또 주조업체에서의 실적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국 주류업체는 국순당, 보혜양조, 무학, 나라셀라 등 주류업 테마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국순당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거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중 씨 막걸리 좋아하세요? 네, 좀 주류 중에서 막걸리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주류 중에서 막걸리를 좋아하셔서 오늘 테마를 이렇게 또 정하셨구나. 그렇죠? 또 예, 제가 좋아하는 술이다 보니까 술기 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희정 씨의 파워로 오늘 상한가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막걸리는 여름에 또 더 잘 마실 것 같아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막걸리 시장은 여름이 더 낫다. 약간 맥주와 같은 결로 보신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여름에 이제 밖에 이런 노상에서 이렇게 막걸리 한 잔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 또 오늘 하필 상한가를 간 테마를 좀 가져오신 우리 빌게이츠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오늘 처음 뵙는 우리 김수민님의 핫 테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애덤 스미스의 핫 이슈 오늘 불러볼 텐데요.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시리아. 네, 애플 데모데이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한 애덤 스미스의 오늘 핫 이슈, 바로 애플 WWDC 내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부터 WWDC의 기조 연설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기대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연설이었다고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발표가 애플의 자체적인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계획이 아닌 기존 스마트 기능의 업그레이드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먼저 시리와 챗 GPT 간의 파트너십이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단순한 버전의 챗 GPT가 아니라 GPT-4.5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모든 이라는 뜻에 옴니를 붙여서 만들어진 챗 GPT-4.5.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GPT-4.5가 진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반응 속도가 현격하게 빨라지고 똑똑해져서 이제는 정말 AI의 한계를 또 한 번 뛰어넘었다, 이런 평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GPT-4.5가 애플 AI에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양한 데모들도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리한테 아이를 위한 베드타임 스토리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주면 이미지가 덧붙여진 동화를 만들어주는 데모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전에 비해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줬던 부분은 앱 내부에서 혹은 앱들 간에도 시리가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와 챗 GPT가 아이폰 내부에 있는 모든 앱들의 데이터를 파악하고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동작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수민이한테 보낸 거 전부 보여줄래? 하면 아이폰이 문자, 메일, 메신저, 그리고 사용했던 문서 등을 통합해서 결과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해 본다면 정말 빠르고 효율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시 후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크게 증대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애플 인텔리전스 세부 내용이 어떻게 공개될 것인가, 여기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정말 바쁠 때 핸드폰 알림 쏟아지는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이럴 때 내게 가장 중요한 알림은 선별해서 보여주는 기능, 그리고 애플 자사 어플 혹은 서드파티 어플들에서 글을 교정해주는 기능도 있었고요. 그 밖에도 AI를 통한 이미지 생성, 그리고 퍼스널 인텔리전스를 통한 사생활 보호까지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이러한 발표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댄 아이브스는 대표적인 애플 낙관론자로 지칭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사실 주가가 오늘 당장 오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였다. 나는 실망스럽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요. 앞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애플의 성장 궤도를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즉각적인 하락 반응이 있었는데요. 장중에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챗 GPT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낙폭을 만회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데모데이, 이 WWDC 행사가 있는 당일에는 애플 주가가 보통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발표 이후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플 WWDC 정리했습니다. 네, 뭐 오늘도 역시 두 분께서 실망스럽지 않은 주제, 그다음에 제가 매일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제들을 많이 갖고 오셨는데 혹시 수민 씨는 핸드폰 뭐 쓰세요? 저는 애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제를. 네. 야, 그래도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걸리를 준비하시고, 애플을 쓰시는 네. 분은 또 애플을 쓰시고. 그러니까 삼성폰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세요? 어렸을 때 사용했었는데 네. 이제 핸드폰뿐만 아니라 패드랑 컴퓨터까지 애플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연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애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럼 애플 주식 갖고 있어요? 이거 비밀이었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완벽하게 애플을 주제 테마로 가져도 되는 자격을 가진 우리 애덤 스민스 김수민 씨고요. 오늘 한 테마 굉장히 재밌습니다.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당히 재밌는 주제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제가 정말 준비해 드릴 게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죠? 자리를 옮겨서 이 핫 테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를 또 옮겨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상당히 좀 재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도대체 오늘 민멘토가 저걸 어떻게 풀까? 웬 갑자기 막걸리? 웬 갑자기 우리랑 상관도 없는 애플? 어떻게 풀까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또 누굽니까? 어떻게 해서든 풀 수 있는 게 바로 제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제가 좀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제에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장부터 제가 좀 네모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주제, 오늘의 그 막걸리 주제를 준비하신 우리 희정님에게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음식료는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점이다. 음식료는 고점이다. 나쁘지 네. 않습니다. 좋아요. 음식료는 고점이다. 자, 그럼 우리 애덤 수민스, 김수민님. 음식료는 우리 삶에서 뺄 수 없다. 우리 삶에서 뺄 수 없다. 약간은 진부한 답인데요. 조금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식료는 필수다? 음식료는 필수다. 자, 여기서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음식료는 고점이다. 지금 음식료들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의미신 것 같고 네. 음식료는 필수다. 의식주 중에 식을 생각하신 것 같고 네. 맞죠? 근데 우리는 음식료는 제가 네모를 준비한 게 뭐냐면 주식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희정님은 주식적인 관점으로 약간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수민님은 약간은 생필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한마디로 음식료는 뭐다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음식료는요 수출이다. 수출이다. 이 의미가 뭘까요, 희정 씨? 결국 수출을 잘 하냐 마냐가 이제 주가의 방향을 결정한다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복기를 해보세요. 어저께 또 약간 K푸드와 또 엮이는데요. 어저께 빙과류를 했던 거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들? 네, 봤죠. 그거랑 또 엮이는데 자, 음식료는 무조건 수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삼양식품의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삼양식품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과연 국내에서 내수 시장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매일같이 상한가를 갔을까요? 아니면 수출액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를 갔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음식료주를 선택할 때 무조건 수출액 기준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음식료주의 카테고리를 갖춰서 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산업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출액 데이터까지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양식품, 어저께 말한 빙그레, 그리고 오늘 얘기해야 되는 K 막걸리. 요게 수출액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보시면 왼쪽에 국순당 수출액입니다. 국순당이라는 기업 자체는요, 사실은 매출액은 조금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성장성이 많지 않았는데 정말 눈에 부시게 성장하는 건 뭔가요? 수출액입니다. 네. 수출 비중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요, 굉장히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막걸리를 많이 팔 수 있다는 개념이 보이고요. 바로 옆에 도표는 전 세계 구글의 검색량, 검색 추이, 막걸리라는 거를 외국인들이 검색을 얼마나 할까 이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막걸리라는 걸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합니다. 와. 예, 이게 다른 의미로 검색을 한 걸까요? 진짜 막걸리라는 고유명사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거를 구글이 잡아낸 거죠. 예,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막걸리 시장은 저는 오늘 잘 잡아왔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그거는 이제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차트 공부까지 그거 딱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요게 이제 전통주 시장 규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수출은 많이 한다라고 보여지고 수출은 많이 하고 외국인들 검색도 많이 하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막걸리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규모가 클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희정님은 막걸리를 좋아하고 수민님 막걸리 좋아하세요? 네. 아, 좋아하세요. 안 좋아했어야지 시나리오가 맞는 건데 이 정도로 저희가 리얼합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막걸리를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규모가 중요한데요. 2022년도 자료긴 합니다만은 시장 규모가 거의 2배가량 뛰었어요. 예. 이렇다라는 건 외국인들이 현재 와인, 맥주 뭐 이런 거에 살짝 질려하고 이제는 코리안 와인이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랑하고 나 한국 가서 이거 사 먹었다. 지금은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물론 올리브영 이런 화장품 K-뷰티 쪽에서 상당히 사람이 붐비지만 막걸리 쪽에도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없으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요 막걸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전통주예요. 뭐 귤로 만든 술, 밤으로 만든 술, 유자로 만든 술, 뭐 담금주 이런 거 다 포함해서인데 결국에는 20년도 기점에서 이렇게 2배가량 뛰는 듯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와.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기술적인 차트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제가 국순당을 안 갖고 오고 무학을 갖고 온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실까요? 국순당은 오늘 상한가를 가서 좀 이제 낙폭을 좀 확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아 그래요? 무학도 오늘 낙폭을 많이 키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순서 배치는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한 건데 네. 무학도 역시나 우리 전통주와 관련이 있다. 네, 무학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전통주? 어떤 거 하는지 아세요? 전통주 회사? 전통주. 어떤 거 하시는지 아세요? 동동주? 동동주. 약간 뭐 주류 쪽이라면 무학이 원래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어요. 옛날에 이제 대선 소주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소주 관련된 회사인데 오늘이 전통주가 가다 보니까 무학도 같이 갔는데요. 자, 무학이라는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제 차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이제 수출이 더 많아지면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우리 수민 씨는? 저는 약간 조정이 있었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차트를 볼 때 요 양봉, 음봉, 뭐 양봉의 길이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밑에 거래를 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거래가 지금 이게 거래가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거의 아니 요 전에 거래 오늘 말고 거의 없었어요. 요 전에 거래 없습니다. 없죠. 네. 예, 그러면 거래가 없다라는 건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여기서 샀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6개월 가량 지쳐서 팔았을까요? 아니면 기다렸을까요?
팔았을 것 팔았을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주식시장에서는요, 인기가 많은 곳, 거래가 많이 돌아가는 곳에 여러분 돈을 투자하셔야 시간도 돈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학이 오늘 물론 많이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게 오늘따라 전통주가 올라가리라고 예상하고 이거 보세요. 제 말이 맞죠?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저도 자신이 없는 차트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밑에 거래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은 절대로 사지 마셔라. 전통주가 앞으로 유망해도 이런 차트는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국순당 차트 나왔는데요. 국순당의 주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순당이 이제 아까 멘토님이 말씀하신 걸 토대로 보면은 네. 거래량이 옛날부터 좀 많았어가지고 네. 앞으로도 좀 유망하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자, 보시면 국순당 차트는요. 윗꼬리 거래, 윗꼬리 거래, 윗꼬리 거래, 윗꼬리 거래, 윗꼬리 거래. 그 다음에 오늘 그냥 상한가 뽑아버렸죠. 네. 요런 차트는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K막걸리가 좋습니다. 재료 분석은 잘했고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만한 그런 건 맞는데 참 윗꼬리 차트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윗꼬리라는 차트가 되게 안 좋다라고 정의를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전 트레이더, 그러니까 저처럼 단기적으로 분봉을 보고 대응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하고 우리 여벤져스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이제 업을 삼아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차트는 웬만해선 피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일 올라가더라도 이런 종목은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어제로 잠깐 복귀를 하자면 제가 품절주라고 해서 혜태제가 혜태홀딩스 이런 거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서 오늘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절대 투자하지 마라. 그 종목도 오늘 어떻게 됐나요? 한 종목 빼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윗꼬리 차트 어려워요. 자, 그다음 풍국주정이라는 차트가 있는데요. 네. 풍국주정은 왜 국순당이 오르면서 얘는 왜 올랐을까요? 이것도 같은 주류 업종이니까 테마 장세로 다 같이 오른 게 아닐까요? 얘는 주류 업종이라기보단 이제 종목 공부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주정이에요, 주정. 주정이라는 게 뭐냐면 술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누룩 이런 건가요? 발효시켜가지고 만들기 전에 바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풍국주정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차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민 씨. 뭔가 앞선 말씀과 같게 꼬리가 너무 길어서 맞죠? 위험해 보여요. 네, 맞죠. 네. 얘도 윗꼬리.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시정 씨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윗꼬리가 왜 나올까요? 이제 올랐다가 네. 이제 매도를 다 해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잠깐 동안 요 가격을 찍었다가 급락 내려오고 잠깐 찍었다가 내려오고 잠깐 찍었다가 내려오는 차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응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매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네. 윗꼬리 차트가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윗꼬리 차트 갖고 왔는데요. 자, 오늘 이게 이제 주가의 윗꼬리라고 보자고요. 그럼 얘가 주가가 장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를 잠깐 찍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네. 네, 요게 바로 윗꼬리 차트입니다. 윗꼬리가 안 좋다, 좋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윗꼬리는 좋을 수도 있는 차트예요. 근데 윗꼬리라는 건 뭐냐? 자, 여기서부터 시가가 시작이 돼요. 시장이 막 시작됐어. 그러다가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상한가라고 치자고요. 30% 상한가. 찍고 나서 한 5초? 한 몇 초 있다가? 한 10초? 10초 있다가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차트인 거예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 매일같이 주식 투자, 주식 분봉을 보지 않는 이상 이 종목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예. 이게 오늘 풍국주정의 오늘자 분봉입니다, 여러분. 분봉 어떻게 됐나요? 자, 보시면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빠졌어요. 아이고. 저 윗꼬리에서 산 사람은 그렇죠. 마이너스겠네요. 이 윗꼬리에서 산 사람들은 오늘 잠 못 자는 거죠. 아이고야. 예. 국순당에 가니까 이게 가겠구나. 이게 지금 여러분들 봉 하나당 1분이거든요. 떨어지는 이 시간이 10분도 채 안 돼요. 와, 무슨 해외 예. 선물 같은. 그럼 여러분들 핸드폰을 잠깐 두고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다 오면 그냥 마이너스 15% 오늘 맞아버린 겁니다. 와. 예, 왜냐하면 위쪽에서는 14%고 현재가는 지금 0%니까. 예.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나쁜 주제는 아니에요. 나쁜 주제는 아닌데 웬만큼 종목들이 다 이렇게 윗꼬리가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주식의 경험담과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경험치가 쌓인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요,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먹고 바로 나와요. 오. 근데 꼭대기에서 먹진 못해요. 솔직한 말로. 한 이 정도에서 먹고 나옵니다. 예, 근데 올라가면서 팔진 않고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찍고 빡 빠질 때 여기서부터 매도를 빡 때려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거 대응할 수 있겠냐는 거죠. 대응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예,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요 분법까지 제가 갖고 온 이유가 윗꼬리를 조심하자. 이런 종목들 조심하고 이런 종목들 웬만해서는 조심하는 게 좋다. 내일 이게 또 상한가 갈 수 있어요. 상한가 가면 그냥 뭐 댓글로 실력 없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뭐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국쓴다 뭐 이렇게 재밌으셨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약간은 또 요 네모칸 퀴즈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주제의 주인이신 네. 김수민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애플은 뭘까요? 주주로서 사심을 담아서 애플은 그래도 간다. 너무 좋은데 좋습니까? 우리 부디. 희정 씨. 저는 좀 이제 워딩 그 자체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애플은 맛있다. 사과는 애플은 맛있다. 네. 상당히 감성적이시네요. 네, 애플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감성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이제 매도할 때도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 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정은 필요하지만 네. 감성은 필요 없어요. 감성. 냉철해야 돼요. 네. 남들이 막 달라붙을 때 저는 팔아야 되고 네. 남들이 막 버릴 때 우리는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정을 최대한 추스려야 되는 게 주식인데 네. 자 그대로 뭐였죠 아까? 애플은 그래도 간다. 그래도 간다. 그래도 간다고. 애플은 맛있다고. 맛있다는 일단은 제가 죄송하지만 네. 삭제를 할게요. 이건 삭제를 하고 제가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워딩이었습니다. 오, 정말요? 애플은 그대로 간다. 세상에. 그래도 간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 애플은 그래도 애플이다. 야 애플이 WWDC에서 뭐 이상하게 나오건 뭘 하든 일단은 수민 씨는 다음에 아이폰 나오면 또 살 건데. 그렇죠? 우리 시정 씨도 아이폰 쓰세요? 저는 갤럭시 씁니다. 저는 한국을 이 정도로 저희가 리얼합니다. 애국자입니다. 저는 아이폰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 그러세요? 이렇게 안 맞을 수가.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질문은 요거의 질문은 수민 씨한테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간다라는 표현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거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 애플은 제가 봤을 때도 그래도 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유가 뭐냐? 자, 오늘 아까 제가 정의를 살짝 드릴게요. WWDC 뭐예요, 멘토님?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매년 6월 달에 열리는 애플의 개발자들이 만드는 그런 개발 회의 같은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기술을 우리가 선보일 건지 어떠한 기계를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보일 건지 막 옛날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제 돌아가셨지만 옛날 이제 애플 CEO가 청바지에 그 검은 옷 입고 이제 막 그 서류 봉투에 그 맥북 들고 나왔던 그게 바로 다 WWDC예요. 그게 WWDC고 뭐 크게 아실 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까지 주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발표 후에 애플의 주가 움직임 어떻게 됐나요? 자 보시면 시초에 나왔다가 얘가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결국엔 마이너스 한 1.9% 정도 떨어졌는데 저의 뷰는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드리면 애플은 그래도 애플입니다. 네.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게 애플이 있고요. 애플은요 그 애플 철옹성 팬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넘나들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삼성폰이 정말 잘 나오면 삼성폰으로 바꾸실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이제 애플 기다려야죠. 애플을 기다리시죠. 네. 삼성만 AI가 되고 애플이 AI 안 된다. 이래도. 또 이번에 통화 녹음도 된다고 하니까 안 넘어오시네. 그러면은 삼성폰은 한 50만 원이고 네. 애플폰은 한 500만 원이다. 이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네. 충성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역시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바로 애플의 충성심이고 애플의 철옹성 같은 팬심이라는 거죠. 네. 이게 애플에 대해서 저는 정말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WWDC에 대해서 언론들은 별로 좋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AI 전략 역시나 오픈 AI에게 떠넘겼다 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AI에서는 오픈 AI가 지금 1등 아닌가요? 네. 얘네한테 떠넘기면 왜요? 좋은 거 아닌가요? 챗 GPT 아까 수민 씨가 얘기했지만 GPT-4가 아니라 GPT-4.5를 쓸 수 있게 해준다며요. 옴니아 이거 최신 버전입니다. 이거 유료예요. 이거 한 달에 거의 3만 원, 4만 원 내야 되는 유료인데 이거를 애플폰을 사면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건데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런 정보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건 조금 아쉬워요. 애플이 AI에 대해서는 막차를 탄 건 맞아요. 네, 왜냐면 삼성은 일단은 AI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라는 갤럭시 S24를 내보냈고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픈 AI랑 똑같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은 챗 GPT라는 걸 작년부터 선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AI 쪽에서는 애플이 조금 밀리는 감은 있습니다. 밀렸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 뭐 했죠? 돈 써가지고 오픈 AI 데려왔잖아요. 세칭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하루 뉴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겁먹고 속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네, 이런 걸 보면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죠. 뉴스에 현혹되지 말자.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처음이라서 작가 합창이 잘 안 되는데 조금 더 연습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애플은요 AI 막차긴 합니다만은 지금 돈 쓰고 뭐 해서 AI의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를 넣어버렸어요. 네, 이렇다라는 건 저는 앞으로 애플은 조금 더 AI 쪽에 대해서 힘을 좀 실을지 않을까. 그걸 본다면 일단은 AI 쪽에 전기차 쪽에 대해서 사업을 접는다라는 것도 이쪽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WWDC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잠깐 넘어갑니다. 비행기 티켓 끊었고요. 네. 자, 보시면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각종 알람의 우선순위를 얘가 알아서 파악해 준대요. 네, 얼마나 섬세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신기하긴 하죠. 네, 신기하긴 하죠, 여러분. 신기하죠. 그 다음에 더 웃긴 거 이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대화 맥락에 맞는 이모티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와우. 이게 우리가 이모티콘을 사서 이렇게 구입해서 쓰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얘거는 이제 얘 자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생일 축하하면 이런 거 나오겠죠. 네. 뭐 졸업 축하하면 여기서 뭐 학사모 같은 거 씌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고. 뭐 되게 특이하고 보시면은 이게 저도 제일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GPT를 사용할 수 있어요. 챗 GPT. 지금요, 챗 GPT의 유료 사용자 수가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챗 GPT에 대해서 광고도 넣고, 그 다음에 수익성 모델을 좀 넣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챗 GPT가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유료화 정책 말고, 핵심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온디바이스 AI에 장착되는 것? 온디바이스 AI 장착. 우리 희정 씨는? 좀 애플 핸드폰 말고 다른 기기에도 좀 이렇게 넣는. 아이패드나 네, 맥북에. 네. 챗 GPT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제가 이걸 너무 여기 정답을 알려드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기업체에다 파는 거예요. 네, 기업체에다가 문서 작성이라든지 비서가 할 수 있는 업무 스케줄, 아까 여기 보여드렸죠? 네. 요거 각종 알람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준다잖아요. 네. 요게 지금 현재 비서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요런 게 다 대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서 작성, PPT 작성, 엑셀 작성, 워드 작성 얘가 다 합니다. 네. 와. 다 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금 비서로 일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문서 작성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면 정말 힘들어 위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팍스 인베스테이너를 보시면서 주식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주식만큼은 AI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변수에 대해서 AI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죠. 예, 그다음 마지막 이게 가장 애플의 핵심적인, 요건 두 번째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현재 AI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예, 제가 수민 씨에게 여쭤볼게요. 현재 뭐 비교하기 그렇지만 삼성과 애플 쪽에서 보안에 조금 더 강한
메이커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맞아요. 아, 뭘 물어봐도 애플이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 와.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사과입니다. 엄청난 네. 방신론. 이거 뭘 질문을 해도 다 그쪽이시니까. 우리 희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아무래도 보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뉴스 조금 예민한 뉴스일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이시더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분이더라든지 거의 그분들이 무슨 핸드폰 쓰는지 아세요? 거의 아이폰 씁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개인정보 보호.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에 뭐 디버핑 걸린다든지 그 핸드폰을 뭐 이렇게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파내면 좀 머리 아프잖아요. 그게 아이폰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지문이 있지 않는 이상.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AI 기능에 앞서서 개인정보 보호를 다시 한번 강조했던 자리였습니다. 다만 근데 냉철하게 보자면요. 사실은 이거 WWDC에서 지금 애플이 새롭게 내놓은 기술은 없어요. 그냥 애플 플러스 오픈 AI 요 정도? 예, 요 정도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갔다 이거예요. 예, 주가 내려갔는데 제가 애플이다. 애플은 그래도 간다. 네.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뭘까요? 지금 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뭘까요?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1등. 그렇죠. 오. 이게 조금은 제가 이제 애플을 살짝 파시긴 했어요. 제가 믿고 있었는데 파시더라고요. 살짝 팔긴 팔았는데 그래도 점유율은 1등입니다. 1등. 지금 51%는 아니고요. 한 41% 정도 됩니다. 11% 정도 파셨으니까 41% 정도 되는데 이 투자의 현인, 오바마의 현인인 워런 버핏 이분이 왜 애플을 가지고 있겠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요거 한번 제가 바로 질문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애플, 코카콜라, 그 다음에 여기 크래프트 하인즈. 자, 코카콜라는 아실 거고 크래프트 하인즈가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 뭐 잘 혹시 아세요? 네. 뭔가 음식 관련된 회사인가요? 오, 맞아요. 약간 그 케찹. 아. 그쵸. 하인즈 케찹 네. 있잖아요. 네, 하인즈 케찹. 그러면 요 애플, 코카콜라, 크래프트 하인즈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두 분이. 필수 소비재다. 필수 소비재다. 네, 필수 소비재 같아요. 아, 필수 네. 소비재다.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었는데 방금. 아, 그래요? 필수 소비재라기보단 강력한 팬층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애플은요. 우리 수민 씨가 지금 대변해주고 있죠. 나는 애플. 네, 좋아하는 과일도 애플. 주스도 혹시 애플 주스만 드세요? 아, 주스는 이제 오렌지로. 아, 주스는 오렌지로. 오렌지라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고. 자, 애플, 그 다음에 코카콜라. 이거 사람들이 사실은 코카콜라와 펩시 눈 감고 마시면은 10명 중에 8명은 구분을 못 한다고 합니다. 예. 나는 구분할 수 있어. 코카콜라가 더 맛있어. 이거는요, 그냥 심리학적인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코카콜라라는 기업은요, 뭐 지금 맥도날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좀 영업력도 많이 확장이 돼 있고 이 코카콜라의 빨간색 그 브랜드 있잖아요. 네. 그게 사람들 머릿속에 굉장히 잘 박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에 대한 팬층도 굉장히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래프트 하인즈는 우리는 약간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케찹하면은 뭐 오뚜기 케찹. 그렇죠. 오땡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크래프트 하인즈는 거의 미국에서는 뭐 머스타드 소스라든지 케찹 소스 거의 여기 거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워런 버핏은 정말로 확고한 팬층과 확고한 마켓슈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가져간다. 그러면 워런 버핏이 애플을 40% 넘게 가져가는데 우리가 지금 겁먹고 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건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 애플 관련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모듈 쪽 하고 있고요. 오늘 역시나 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오늘 급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밑으로 다시 한번 떨어져서 19만 원 정도 오면 그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BH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도 갭상승해서 위쪽으로 올라갔었죠. 요때 왜 올라갔냐? 애플의 중국 아이폰 판매량 급등, 그 다음에 뭐 애플의 아이폰 16 뭐 저가 경쟁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오늘 결국엔 얘도 엄청 뺐어요. 13% 정도 뺐는데 뭐 요것도 아마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그때부터 담아가셔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상세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정 씨부터 오늘의 한 줄평 어떤가요? 와, 제가 이제 강세 테마라고 해서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나 약간 궁금했는데 멘토님께서 지금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한 답을 주셔서 참 속 시원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은 헤드라인들이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 멘토님이 이렇게 시원하게 그래도 갈 거다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순당과 애플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테마를 여러분들 좀 재밌게 보셨나요? 보셨다시피 물론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지금은 시장 자체가 뭐 하나 K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붙여서 상한가 만들고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오히려 두 번째 테마인 애플 관련된 뭐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시장에 좀 길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아마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팍스 인베스테이너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 내일 또 동일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